예,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께서 취임 이후에 9월 말까지 15차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가운데 8월과 9월 두 차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들었습니다. 또 9월 10일에는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 대책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새 정부 중기벤처부가 이 기술 탈취 근절 문제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장관님, 그런데 그동안 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제도 관련된 부분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발표하면서도 여러 가지 네. 사실 기술 탈취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막상 절차에 들어가도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2015년부터 이 기술 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 이래로 256건의 조정 신청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5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2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서 조정 중단된 사례가 113건이고요. 어렵게 조정안이 제시되더라도 그중 절반은 당사자 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서 불성립으로 처리된다. 이게 116건 중에 58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 특히 입증 책임이 오롯이 피해 기업에 있는 이런 구조적 한계라든지, 또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배상을 하는 것보다 탈취가 여전히 이득인 그런 현실적인 구조, 또 조정 불성립이 돼도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한계,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상황 인식하십니까? 네.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안 계실 때입니다만은 대한제분 세븐브로이 분쟁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 탈취 분쟁입니다. 화면 보시면 1년 전 이 자리에 대한제분 측의 송인석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는데요. 참석해서 세븐브로이와의 곰표 밀맥주 분쟁에 대해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국감 이후의 행보는 이 약속하고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PPT 보시면 처음에는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와 협의를 거쳐서 제3회 공인회계 법인의 손해 검증을 통해서 그 결과에 맞춰서 보상하겠다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 용역 결과에서 68억의 피해가 확인되자 배상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이 피해 기업인 세븐브로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언론에 대해서도 계속 언론을 압박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대한제분 측의 이 손해배상 소송 담당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이혼모 변호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나름 힘있는 변호사를 동원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제분 측의 이런 대응이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적반하장 횡포일 뿐만 아니라 엄중한 국정감사 절차나 또 상임위 활동을 우습게 여기는 굉장히 오만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본 의원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송재봉 의원실에서 형식적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한제분의 실질적 오너인 이건영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유감을 표하는데요. 대기업이 배상 회피를 위해서 명예훼손 손배를 제기하는 걸 가지고서 기업 간 소송 중이니 증인을 부를 수 없다, 이렇게 형식적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대기업 편들기의 다름 아니다, 이런 유감을 표하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 대한제분하고 세븐브로이 분쟁이라는 것이 이제는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 정부 중기부의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상징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기술 타치 근절 방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세븐브로이 측에서 중기부 기술 분쟁 조정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중기부가 기술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했고요. 대한제분 본사 현장 조사도 마쳤고 관련 조정부도 최근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대한제분은 이 과정이 이제 분쟁 조정 과정이 진행되는데 지난 9월 30일에 기술 분쟁 조정 답변서 제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PPT 보시면은 나올 텐데요. 공교롭게도 연기 요청 날짜가 10월 31일입니다. 바로 이 국감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조정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국감 과정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이유인데요. 시간을 끄는 것이 이기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재 세븐브로이는 이 기술 분쟁, 기술 탈취, 노하우 탈취로 인해서 상장 폐기 위기에 처해 있고요. 자회사는 이미 파산과 법정 관리 상태입니다. 작은 기업들은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제분 사례에서 보듯이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사례가 이렇게 어렵게 조정 절차에 들어가도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뭐 이렇게 답변서를 미루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무력한 절차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성립률이 22%밖에 안 되고 또 절반 이상이 조정안이 제시돼도 불성립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노력한다 해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력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중요 정책 수단 중에 하나인 이 기술 분쟁 조정 제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저는 좀 더 분명한 강행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정 불응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또 입찰 감점, 그리고 기술 개발 사업 선정 배제 등 행정적 불이익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정이 불성립됐을 때 그냥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요지, 조정 경과에 대해서 비식별을 하더라도 공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일정 요건이 충족했을 때는 조정안의 준사법적 효력 부여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기술 분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 문제가 중소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하고요. 또 종사자들한테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하고 유사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 장관께서 취임 이후에 아주 이 분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만큼 제도 개선 또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서 새 정부 하에서는 이 문제가 좀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의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 탈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다 같이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들 의견 들으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중기부가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제안 주신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